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은 맨날 떼쓰니까요. 이유도요, 각양각색이에요. 애들이 떼쓰는 이유는 아이들의 성향과 기질마다 다 다르죠. 뭐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울고, 심지어 자기가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야 되는데 버튼을 못 눌렀다고 울고,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문 열었다고 우는 거예요. 그냥 100번씩 문을 열어야지만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화장실 불 자기가 꺼야 되는데 엄마가 껐다고 우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잠잘 때 자기가 불 끄고 자야 되는데 엄마가 껐다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던 사탕이 3개였는데 자기가 다 먹어가지고 사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사탕이 없다고? 응? 사탕이 없네? 네 입에 들어왔잖아. 내 입에 들어왔다고 터져! 하고 막 우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건 시시때때로 바뀌고 해줘도 변함없고, 하지만 이 떼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좌절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떼썼다라는 문제로 아이를 혼내거나 손찌검을 한다거나 방안을 가둔다거나 생각하는 의자에 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감정에 대한 조절을 배워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본인의 인생에 교훈적인 일들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아무리 때를 써도 우리 엄마는 이런 경우에는 들어주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경험이 한번 쌓이는 거고요. 아무리 때를 써도 내가 난리를 쳐도 우리 엄마는 나를 받아주더라고 라는 경험도 쌓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어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슬프고 화가 나서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화를 내고 나를 때리고 나를 억압하고 방에 가두고 나한테 엄청난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 주눅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엄마 아빠에게 아무런 좌절감도 표현하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런 정서적인 폭발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리니까 부모가 전부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표현도 하고 화도 내고 때도 쓰고 발버둥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의 이 정서적인 발달은 저희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입을 닫는 순간이 와요. 텐트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내가 지금 요크루트, 되게 비싼 요크루트 있잖아요. 요만한 거. 상땡 목장에서 나온 그거. 비싼데 탈취분유가 안 들어있으니까 엄마들이 많이 먹이죠. 그 요크루트를 오늘 3개를 먹었어. 많이 먹었죠, 3개면. 하나를 더 먹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못 먹게 했어.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달라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하거나 뽀로로 TV를 30분 더 보고 싶은데, 1시간 더 보고 싶은데, 이제 뭐 매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TV를 금지했거나 휴대폰을 뺏었을 때, 어떤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한 금지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절망감으로 아이들이 극심한 분노 폭발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분노 발작이라고 표현을 해요. 텐트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분노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에요. 목표지향적. 요크루트를 얻으면 이 분노는 끝나고, 뽀로로를 엄마가 1시간 더 틀어줬어. 그러면 이제 분노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기 싫은데 뭐 물이 묻었건 우주이 묻었건 똥이 묻었건 나는 이 옷이 입고 싶은데 엄마가 더럽다고 갈아입혀. 그래서 막 분노 발작을 했는데 엄마가 만약에 이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그래 그냥 똥 묻은 옷 입어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그러면 분노가 사그라들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원하는 걸 얻지 못하거나 어떤 거를 금지당하거나 본인이 어떤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보통 아이들의 이 떼쓰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금방 잠에서 깼거나 아니면 졸리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뭐 아주 다양한 순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사실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24시간 일상 중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분노는 아이들의 좌절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이거는 병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분노 발작적, 텐트럼이라고 표현될 만큼 아이가 엄청난 분노를 쏟아낸다면 이거를 처음 접한 부모님들은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우리 애가 이상한가 보다. 우리 애가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로까지 떼쓰는 게 과연 정상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 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텐트럼과 멜트다운. 멜트다운은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아이가 이 정도까지 때를 쓰는데 정상일까? 문제가 있을까? 라고 고민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2가지를 비교해서 우리 아이의 화가 정상적인 범주 아닌지 어떤 감정 조절의 불능, 어떤 정서 조절이 되지 않아서 하는 케이스인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멜트다운은 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붕괴가 온 거죠. 자폐 특유의 어떤 감각이 폭주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멜트다운은 외부 자극에 의한 걸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애기들이 탈탈탈탈 다 소비될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걸 본인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멜트다운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떼쓰기나 분노 발작처럼 폭발을 할 때도 우리 아이들 주변에 이렇게 위험한 거는 치워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멜트다운이라고 불리는 자폐적인 특유의 성향으로 분노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떤 멈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 따귀를 때린다던가 막 본인 목을 조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평정심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 멜트다운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자기 자극을 주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기 안에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자극이 세니까 아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일 수도 있어요. 뭐 자기 막 머리를 두드린다던가, 뺨을 막 때린다던가, 막 소리를 막 지른다던가, 몸을 막 흔들어가지고 막 머리를 어디에다 박고 있는다던가, 이런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분노하죠. 이때는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이 에너지가 탈탈탈탈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건들거나 개입하거나 아이를 달래려고 아이 몸에 손을 대거나 막 아이가 뺨 때릴 때 막 이렇게 막 못하게 막 막아서고 막 이렇게 쥐어짜고 이거 안 하시고요.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감각이 있어요. 이게 어떤 감각의 부조화, 어떤 감각적인 어떤 과부하로 인해서 아이들의 평정심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자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감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보상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가 평소에 좋아했던 어떤 그런 애착 인형, 애착 이불 같은 거를 제공해줘서 아이가 평정심을 찾게끔 이 또 다른 자극을 준다던가 아니면 어깨를 꽉 잡거나 꽉 안아줬을 때 이 아이가 정서적인 안정을 취해줬다면 온몸을 꽉 안는 이런 감각,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특유의 감각을 제공해줘야 돼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상황을 조금 아이가 이 과부하받고 과자극되어 있는 이 감각을 다른 걸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거를 평상시에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진정입니다. 진정할 때는요, 이제 노래를 틀어주시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뭐 포크레인 그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사랑 그림, 뭐 곤충 그림, 뭐 뽀로로, 핑크퐁, 하여튼 뭐든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화가 났던 거에 대한 거를 본인이 스스로 진정하고, 네,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죠. 텐드럼이라고 말하는 분노 발작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갖는데 초점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걸 막는데 예,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에 대한 거를 전환을 시켜주면은 떼쓰기가 멈출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경꾼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흔히 말하면 엄마. 아이들의 구경꾼,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나 뭐 삼촌이나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떼쓰기를 할 때 엄마가 본인을 쳐다보지 않고 엄마가 막 이렇게 책을 본다던가 다른 짓을 하면은요, 아이들이 울다가 멈추고 달려와서 엄마 손을 잡고 자기가 우는 거를 보라고 그래요. 보통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하는 거를 얻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아예 얻을 수가 없어 라고 단념이 되면은 이제 떼쓰기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그 자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보상 시스템과 관계가 없이 본인의 이 정서,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야지 멈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뗐을 때 중요한 것,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떼를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폐적인 성향으로 이제 막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예민, 정서 조절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떼 쓰는 건지는 어느 정도 조금 구분이 되시죠. 일반적인 떼쓰기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얻거나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거 완전하게 인식하면 가려져요. 교훈적으로 어떤 경험들이 차츰차츰 쌓여야 되는 거고요. 자폐적인 성향이나 감각 처리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 시스템의 문제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에너지를 타타타타 다 써야 되고 어떤 감각적인 조절 능력이 획득돼야지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가야 할 길이 조금 다른 거죠. 가둔다던가 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너 혼자 감정을 조절해, 이런 식으로의 감정 조절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배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말 그대로 본인이 작고 여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이걸로 건강하게 본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이들이 떼쓰고 화나고 훈육을 하던 부모님은요, 아이들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아이들이 겁을 먹지 않죠. 아이들이 떼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화내지 않는 거, 같이 소리 지르지 않는 거. 아이들이 막 울고 화가 나면 화가 나죠. 우리 화가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같이 소리 지르고 싶어요. 애들이 싫단 말이야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발 동동동동 구르고 막 뒤로 들어눕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어허 너 하면서 막
엄마가 하지 말랬지? 너 누가 또 그러래? 이런 거. 물론 같이 화나니까 하는 거지만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같이 소리 지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떼를 쓰고 화나고 드러눕고 할 때 억지로 아이를 안으려고 한다던가 아이를 달래려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이들은 여기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위험한 거를 주변에서 다 치우시고요. 이제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를 혼자 두고 이제 아이가 혼자 이 난리를 칠 때 엄마가 옆에서 굉장히 침착성을 갖고 아이를 바라봐 주시는 거죠.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막 눈은 아이를 막 이렇게 노려보면서 막 매의 눈을 하고 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는 말로 화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난리를 부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엄마가 보이는 공간에 그 시선이 닿는 곳에 엄마가 앉아서 책을 보세요. 우리 집에 책이 없어요. 그러면 전단지 보셔도 돼요.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을 보셔도 돼요. 그냥 뭔가 보세요. 아이를 쳐다보지 않고 엄마가 혼자 무언가에 집중을 하시는 척을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막 화내다가 본인을 보는 구경꾼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엄마 손에 있는 거 이렇게 던져버려요. 보지 말고 자기 보라는 거죠. 그러고 또 본인 자리에 가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그러면요 엄마는 그 아이가 던진 거 그냥 주워서 또 다시 보세요. 그리고 아이를 향해서 그냥 이렇게 손을 뻗어주는 제스처를 하죠. 엄마한테 와.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엄마한테 와. 이거면 돼요. 근데 아이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어떤 상황일 때는 아이들이 포기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죠. 그럴 때는요, 그냥 아이가 난리를 부려도요, 아이를 달래려고 하시거나, 막 아이한테 막 과도하게 막 아이 막 난동 부리는데 막 아이 막 진정시킨다고 막 껴안으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멀찍이 떨어지셔서 책 읽으세요. 뭔가 그냥 보는 척 하세요. 이게 뭐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냥 보는 척 하시고요. 한 번씩 아이를 향해서 엄마한테 오라고 이렇게 손짓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아동을 상담했을 때 이 아동은 한 3시간까지 울더라고요. 한 2시간 40분? 울다 안 되니까요. 바닥에 막 자기 머리를 박고, 물론 바닥은 매트였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막 소리 지르고 발 구르고 괴성 지르고 그러다 막 오줌도 쌌어요. 얘가 기저귀를 한참 뗀 나이인데 막 오줌도 지리고요.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막 온갖 막 괴상한 방언 같은 막 이상한 막 괴성 막 지르고요. 막 옆에서 제가 책 보고 있으면 제 책 와서 집어 던져버리고 벽에 던지고 찍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평정심을 지키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부모가 된다는 거, 아이를 육아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평정심을 지키셔야 합니다. 화가 날 때 화내지 마시고요. 같이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더라도 눈은 막 애를 막 이렇게 막 뚫어지듯이 막 쏘아보지 마시고 굉장히 이웃집 아이를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정심을 갖고 뭔가 하시는 척을 하고 한두 번씩 아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네가 화가 멈췄으면 엄마한테 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건데 네가 화를 멈추면 엄마가 안아줄게. 엄마한테 와.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제가 만났던 아동 중에 정말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가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하시는 거죠. 이 친구가요, 엄청 막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약을 먹건, 엄마가 목을 매달건, 엄마가 비 오는 날 약 먹고 술을 마시건 모든 걸 다 이 친구가 신고했어요. 그때마다 이 작고 어린 친구가 엄마를 살렸죠. 이 친구는요, 엄마한테 떼도 안 썼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힘드니까. 우리 엄마는 사는 게 힘드니까 라고 초등학교 1학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는 사는 게 힘들어서 절망적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표현을 이 아이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군가 또 다른 어른이 이 아이에게 들려준 말이 이 아이 내면에서 바깥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는 한 6년 동안 이런 일을 반복을 하신 거죠.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여전히 엄마에게 본인의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보필했을까요? 안 그래요. 아이들은 빨리 큽니다. 어느 순간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이런 감정적인 전달이 엄마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를 아이는 알고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땡땡이가 저랑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 말하고 싶지 않고요, 엄마와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해요. 본인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감정이 엄마, 아빠, 보호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요,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입을 닫습니다. 이 같은 원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떼쓰고 화날 때 이제 받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받아주지 않는 경험이 계속 쌓이면은요,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입을 닫는 순간이 옵니다. 네.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고 이 때를 쓸 때마다 강압적으로 혼내고 막 이렇게 억압을 해가지고는 얘를 이렇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이의 정서 가운데 잘 달랠 수 있도록 침착하게 기다려주고 이 아이를 인내하면서 이 아이에게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되돌려주면서 키울 것인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요,
그냥 받아주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애가 운다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신경의 연결이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처럼 어떤 조절하는 능력이나 인내하는 능력이나 무언가를 참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뗐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고 아이에게 되돌려주는 이 말들이 우리 아이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가 평생을 자라날 때 이 아이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어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뗐을 때요. 부모님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토닥토닥토닥 해줬어요. 엄마한테 와. 괜찮아. 이 감정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 이런 얘기를 아이에게 꾸준히 들려줬을 때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모든 게 완벽하게 자리 잡은 그 순간 화나는 일이 생기고 분명히 오죠. 우리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롭고 좌절하고 인간관계에서 슬프고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막 거절당하고 회사 가서 막 혼나고 학교에서 혼나고 막 엄청나게 힘든 일이 우리 살면서 많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괜찮아. 이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본인에게 들려줬던 그 목소리가요 평생을 마음에서 돌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